하지만 장군님, 계획대로 중공군이 괴멸된다면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련도 같이 끝장날 것이다. 최근 북한은 대규모의 최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매우 끈끈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처럼 밀착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도 뜨거운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군사력은 시간이 갈수록 미국조차도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침공하여 완전한 중국 통일을 이룰 거라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폭탄까지 보유하고 있고 아예 대놓고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국을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삼각편대로 똘똘 뭉쳐 미국의 강력한 적수로 등장한 셈.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1950년 당시 벌어진 일은 그저 오래된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무시해왔습니다만 신기하게도 74년 전의 적들은 지금 또다시 그대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1950년보다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현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던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기습적인 참전, 그리고 1951년 4월 메가더 원수의 갑작스러운 해임까지. 이 기간 중 미 트루먼 정부와 메가더 장군 사이에 오고 갔던 전문 내용, 이들 사이에 오고 간 전문 내용을 통해 메가더와 당시 미국 정부의 진짜 민낯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공군 2차 공세가 끝나고 워커 장군의 미 8군이 38 도선까지 물러난 상황.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냉철하게 현재의 전략적 득실을 계산해봤습니다. 식량도 무기도 부족한 우리 군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미군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대로 쭉 진격하여 미군을 한반도에서 아예 몰아낼 것이다. 1950년 12월 중순 베이징에서는 3차 공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9일 밤 중공군은 1차와 2차 공세와는 다르게 대규모 포병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공군의 대포들은 주위 환경과 어울리도록 나뭇가지와 눈덩이로 위장되었습니다. 모두 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기만술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31일 작전 개시를 앞두고 펑도하이는 병사들이 참호 속에 꽁꽁 숨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참호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똥오줌을 해결하라. 단 한 사람의 병사도, 단 한 자루의 소총도 미군에게 노출되면 안 되었던 것. 준비 상태를 확인한 펑도하이는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군이 눈치채지 못한 채 벌어지는 또 한 번의 기습 공격이 대성공을 거둘 것을 확신했습니다. 중공군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3차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국의 최고 지휘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1950년 12월 말 이 시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장 어두웠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암담했던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본국에 중국과의 전면전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패배를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군의 군사력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한국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향후 몇 세대 동안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메가더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합참의 대답은 추가 병력 파병 불허, 중국 본토 공격 불허, 중국 해안 봉쇄 불허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메가더 개인적으로도 분노와 낙담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던 메가더는 격정적인 어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반도 남쪽에서만 미국의 세력을 유지할 생각인가? 아니면 제한된 기간 동안만 미군의 세력을 유지했다가 아예 빠질 작정인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한국을 포기할 생각인가? 그런데 미 합참의 전문 답변은 메가더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병력과 물자의 격심한 손실이 예상되고 더 이상 현재 병력으로 싸우기가 어려울 경우 귀하는 모든 군대를 일본으로 철수시켜도 좋다. 그제서야 메가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메가더에겐 이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38선을 넘었던 권한을 준 것, 그리고 한국의 통일을 위한 북진을 허락한 것은 모두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한국을 포기할지 말지에 대해서 워싱턴은 발을 뺐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굴욕에 대한 책임은 온통 메가더가 뒤집어 쓰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것이 3차 공세 직전, 즉 1950년 12월 말에 벌어진 미군 지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담한 메가더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귀하가 한국에서 악전고투하며 보여준 빛나는 통솔력, 최악의 상황에서 기화의 부대가 거둔 위대한 성과에 감사하고 있어. 이 말은 메가더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무렵 워커 장군의 교통사고 사망 이후 신임 B-8군 사령관 매튜 리치웨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리치웨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메가더가 웨스트포인트 교장으로 있을 때 리치웨이는 교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임 B-8군 사령관 리치웨이는 메가더 앞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매튜, 중공군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그들은 위험한 적이야. 중공군은 아군에게 접근할 때 도로를 피하고 산길을 이용했어. 그들은 보병 화력을 우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동과 전투를 모두 야간에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게. 그리고 중공군은 국가 전체가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도록. 이때 리치웨이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게 됩니다. 사령관님, 제가 모든 공격 준비를 마쳤을 때 사령관님께 공격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리치웨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메가더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되네. B-8군은 이제 자네 부대야. 리치웨이는 눈 덮인 한국의 지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찰에 나섰는데 정찰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나라의 지형은 기계와 부대에겐 지옥이다. 칼날 같은 능선, 가파른 비탈,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이 많이 보인다. 도로는 대부분 오솔길이고 병사들이 몸을 숨기기에 딱 알맞은 소나무로 뒤덮여 있다. 한마디로 게릴라들의 천국이다. 걸어다니는 중공군에겐 이상적인 전쟁터지만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우리들에게는 불행의 땅이다. 사실 리치웨이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양심보다는 철저하게 워싱턴 당국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상관으로 있을 당시에 리치웨이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를 매우 잘 보여주는 두 사람 사이에 일화가 있습니다. 1951년 3월 메가더 장군과 리치웨이의 의정부 전선 시절. 이미 이때부터 중공군 지부는 미군의 강력한 화력과 보급 능력을 당시 중국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황은
다시 미군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군님, 소련이 절대 참전하지 않는다는 장군님의 판단, 아직 그대로입니까? 그렇네, 매트. 현실적인 성향의 스탈린이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직접 맞서지 못할 거라는 것이 당시 맥어더 장군의 판단이었던 것. 사실 스탈린은 이미 전쟁 전부터 김일성에게 설사 북한군이 밀린다 해도 참전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계획대로 중공군이 괴멸된다면 소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련도 같이 끝장날 것이다. 맥어더와 리치웨이는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그러면 소련도 같이 끝장날 것이다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리치웨이 또한 맥어더의 뜻에 동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찾아온 맥어더의 해임. 겉으로 드러난 해임 사유는 대통령 명령 불복종. 트루먼 대통령은 다급하게 대국민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3차 대전을 막아야만 합니다.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맥어더 장군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미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맥어더 해임 소식을 들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걱정이 된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해임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그 사람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갔어. 정일권은 이승만이 말한 그 희망이 대한민국의 통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그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